미국의 행정부가 북한 핵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핵실험까지 겪었습니다. 만약에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의 로드맵이 무엇이냐라는 오전에 정몽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장억제위원회 또 포괄적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3차 핵실험을 하는데 논의해서 언제 해결합니까? 오죽하니 원로 정치인들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핵억제 로드맵이 과연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 핵보유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미 간의 공동 원칙입니다. 핵포기 압박을 지속하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서 핵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과 수단이 논의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될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그 전술 핵무기 100여 기가 마지막으로 철수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에 전술 핵무기 미국이 몇 개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발표가 있었는데 계략적인 발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보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500기가 배치되고 있다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면 우리는 비핵 원칙을 고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옹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1991년에 미국이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확장억제위원회에서의 논의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저희가 핵 억제력을 완전히 갖추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안드린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도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정하지는 않지만은 부정하는 것도 아니시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화전 양면 도발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5도상에 작은 섬을 갑자기 점령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은 다음에 협상하자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그 권력이 정말 불가예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것은 미국과 우리와의 어떤 대응 전략 내지는 그 적극적인 대응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반격을 상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의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도발 유형 하나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전면전에는 별도로 전면전에 따르는 징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도발도 한미 간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발 상황에서는 평시작전 통제권이 가동됩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가동됩니까? 평시작전 통제권이 가동됩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죠. 네. 그러면 국제전에서 평시작전 통제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 확신하십니까? 동맹의 이름으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공격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했을 적에 핵을 의식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핵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통상적인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대응 사격은 없었습니다만은 긴장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올해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온 정기 사격 훈련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예상되는 그런 반발에 대한 대비도 확고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안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그다음에 아세안 등과 했는데 칠레와는 4배 교역이 늘었고요. 싱가포르와는 2배, 그리고 EFTA는 3배, 또 아세안과는 1.5배 이렇게 늘은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FTA 상대국 전체들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입니다. 근데 이 FTA 상대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그 기준으로 해서 한 15%가 약간 안 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우려 섞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픽업 트럭과 상용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그 FTA 상의 그 픽업 트럭이 그 톤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4.5톤 이상은 이제 아마 화물차로 되고 그 이하는 승용차로 이렇게 지금 아마 분류가 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픽업 트럭은 4.5톤 미만의 경트럭으로 승용차로 분류가 되고요. 네. 상용차는 바로 버스와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네. 기능이 달라진 겁니다. 일관성이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두 번째로요. 한EU FTA에서는 리콜 시 통보 의무를 상호 적용하는데 한미 FTA에서는 우리만 통보 의무를 규정했죠. 네. 그 이유 뭔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네, 미국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네. 진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네,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사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미리 배출가스 사전에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 협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규정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돼 있죠. 네네. 예를 든다면 이산화질소, 메탄입니다. 그런데 추가 협상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CO2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질문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와 함께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로 볼 때는 좀 시간을 벌었는데요. 네네. 이 합의 결과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서 저희가 이제 한미 FTA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약간의 정치적인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미 동맹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익의 균형을 이제 다시 이룩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면서 우리 지금 걱정하시는 자동차 업계 쪽에 과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빨리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어떤 체결이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 이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네. 그 양동과 관련해가지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이 원래는 2014년까지 네, 아니었습니까? 14년입니다. 그것도 연장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연장했습니까? 2년 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미 FTA, 한EU FTA 해서 우리가 영토 규모로는 세계 108등이지만 네. 경제 영토로는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중 FTA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표 연도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 목표 연도까지는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과 FTA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육자 회담의 틀 속에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엔에서마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육자 회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그래도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육자 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입장에서 중국의 지렛대를 행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핵 문제에 관한 중국하고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FTA가 된다면은 그것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재처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하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우리가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했을 뿐입니다. 합법입니다. NPT상의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서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걸레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북한을 성토하기는커녕 지금 북한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미국입니다. 아까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술 핵무기라도 들여놓으라고 큰소리 치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동맹이 뭡니까? 동맹이라면 말로만 공약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국방부, 미국과의 관계에 좋기는 합니다만 할 말 제대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선언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제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핵화는 확실하게 지키되 미국의 전술 핵무기, 그것도 전 세계에 500개나 있는 것 중에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큼만 갖다 놨다가 북한이 폐기하는 절차에 맞춰서 조금씩 철수하는 그런 지렛대 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부 장관 마지막으로 나오시겠습니까?